안녕하세요. 신디와 에디의 에디입니다. 오늘은 이제 항암 생활을 하면서 알았던 몇 가지 상식이라 그럴까요?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암 선고 받으면 무척 당황스러우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인터넷으로 막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하시는데요. 우선 암 기수와 생존율이 있죠.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수가 낮으면 생존율이 높고 기수가 높으면은 생존율이 낮는 거는 뭐 기본 상식이지만 3기면은 생존율이 30%고 4기면은 15%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암 기수와 생존율은요, 이게 나랑 관계를 지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살면 암 4기라도 내가 살면 생존율 100%고 암 1기라도 내가 죽으면 생존율이 0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상태가 틀리고 체질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암 다 내가 이번에 했는데 암이 3기래 4기래 이런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각각 나름대로 이렇게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비록 3, 4기지만 놔주면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니까 꼭 정신 단단히 차리시고 하면은 낫습니다.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. 그래서 1번은 암 기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, 이겁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시고 여기저기 이야기 듣다 보면 사람마다 말도 다 틀리고 정보도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지 모릅니다, 사실은 보면.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뭐가 좋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. 우선 내 몸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첫 번째가 내 자신이고 두 번째가 나에 대한 검사 기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볼 수 있는 주치의입니다. 그래서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서 모든 걸 해결해 나간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원래 암 환자의 회복은 담당 의사, 그죠? 그다음에 암 환자 본인, 그다음에 보호자, 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가 됐을 가장 효과적인 서로 상호 공조가 이루어졌을 때 치료 효과가 제일 높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뭐든지 궁금하면은 주치의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치의의 지시를 따른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제 암 치료 받다가 보면 자연치유라든가 이런 책 많이 있잖아요.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. 항암제가 사람을 다 죽인다, 이런 것들요. 물론 항암제가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도 죽지만 좋은 세포도 다 죽습니다.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지는데요. 하지만 이제 일부 책이라든가 이런 거선요법이라든가 많죠. 예, 그런 것들이 이런 현대의학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주치의 말을 잘 듣고 표준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보조적으로 그런 걸 하는 거지. 이거 자연 치유가 훨씬 낫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이 양방은 그래도 전 세계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실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공인을 받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표준 치료라고 그러죠. 반드시 이 표준 치료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보조로 사용해야 된다,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일단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치료해 나가시기를 바라고, 나머지는 수많은 요법들 있죠. 그런 거는 보조적으로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어디에 좋다는 것들 있죠. 음식들, 건강식품들, 이런 것들. 이거에 대해서 물론 항암 치료 중에서는 치료하는 중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. 건강식품 같이 한약이라든가 일반 건강식품도 이렇게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신장에 부담 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못 먹게 합니다. 요는 이제 6차에 걸친 항암치료 다 끝나고 일반 항암 생활로 들어가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. 버섯도 종류가 많죠. 좋고, 물론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좋고, 다 그게 몸에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어디에 뭐가 좋고, 암에는 뭐가 좋고 있는데,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임상으로 해가지고 공인을 받은 것들은 없습니다.
뭐 한 홍삼 정도 면역력 효과가 있다는 거, 그 정도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예전에 이제 항암생활 이제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좋다는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. 그걸 한 20가지 정도를 적어가지고 나름대로 다 조사해서 적은 겁니다. 적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딱 이렇게 어떤 거가 이 중에서 먹는 게 제일 낫겠습니까 하니까 탁 보면서 착착착착 빨간펜으로 착착착 긋더니 다 긋고 딱 하나 홍삼 정도 남겨두신 것 같아요. 예. 홍삼은 뭐 체질이 마르시면 드세요. 예. 뭐 그거 뭐 괜찮습니다. 이 정도 이야기하지 나머지는 그거 먹어도 소용없어요. 뭐 이런 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소용이 없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.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 소리를 할 겁니다. 이렇게 이거 먹을까요? 그러면 뭐 마음에 드시면 드시고 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저희 그 신디 같은 경우 보면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홍삼도 꼭 꾸준히 먹고 그 중간중간 이랬는데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잘 아는 거 있죠. 신선한 야채, 과일 이런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흡연, 음주 하는 거 이거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현미 드시고 소위 말해서 골고루 몸에 나쁜 탄 음식이라든가 이런 기름진 게 뭐 이거 말씀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. 그럼 몸에 나쁜 거 이런 거 말고 몸에 좀 좋은 걸로 해서 골고루 드시고 운동하시는 게 베스트고요. 뭐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암 환자의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좀 이상이 있다 이랬을 때 난소를 뭐 제거해야 되겠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특히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 때문에 난소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어떻게든 한방 같은 데서 왜냐 양방으로 가면 수술하라고 그러고 뭐 자궁하고 다 적출하라 그러는 해는 게 낫을걸요 뭐 이런 이제 아직 조직 검사하고 나오기 전에 막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두려워서 한방 쪽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든 하다가 이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병의 기수가 깊어져서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실 저희도 그랬습니다. 처음에 난소에 물혹이 있었을 때 그때 주치의가 그냥 복강경으로 해서 다 없애버리죠. 어차피 이제 자녀도 출산도 안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수술하는 게 무서워해가지고 한 방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암이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희보다 더 늦게 이렇게 양방으로 오셔가지고 병기가 훨씬 깊어진 상태에 와서 고생 많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치료는 일단 양방을 기준으로 하고 한방은 나중에 치료 다 끝나고 항암 6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한방 치료를 좀 받으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항암 받으면 온몸에 막 통증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럴 때 한방에서 왕뜸이라는 걸 떴습니다. 침도 좀 맞았고 뭐 부항도 뜨고 왕뜸이라 그래서 일반 쑥뜸하고 틀립니다. 이 뜸이 아주 큽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그 고깃집에 가면은 이게 흡입하는 거 아니죠? 그걸로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 쑥뜸이 크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빨아 당겨서 하는 뭐 그런 시설이 갖춰진 곳이 뭐 대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뜨는 뜸이 있는데요. 보통 쑥뜸은 굉장히 따갑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. 따뜻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몸에서 땀을 쭉 내주게 한다 이런 개념인데 약 1시간 가까이 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왕뜸이라는 걸 뜸으로 해서 아주 뭐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안 다녔는데요. 왕뜸을 주변에 왕뜸 뜨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반 한의원에서는 잘 안 됩니다. 그 냄새 때문에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왕뜸 뜨는 곳 중에서 중증 환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용이 1,500원 뭐 이렇게 2,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.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뭐 왕뜸 같은 거 뜨는 거는 저희는 도움이 받았습니다. 그런 식으로 사후로 치료하는데 한의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왕뜸 지도는 제가 좀 이따가 카페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. 거기 가서 검색해 보시면 왕뜸 지도가 있어서 어디서 왕뜸 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
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냐. 제가 이제 일반 주치의라 그랬는데, 주치의는, 한 번씩 가서 검사할 때는 가서 보기 때문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또 뭐 이런 데서 물어보면 또 자기 또 이득과 연관된 곳에서는 뭐 이게 좋습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래서 객관적으로 딱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그게 어디냐 그러면 국가암정보센터입니다. 거기다가 전화를 해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제가 지금 화면에 써 있을 텐데요. 꼭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게 나을까? 많은 게 나을까?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? 안 하는 게 나을까? 이렇게 궁금할 때 있으면 그 국가암정보센터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암에 대해서 그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또 대형 병원, 뭐 삼성병원이라든가 현대아상병원, 저희 같은 분당차병원도 있고요. 그런 데서 동영상 강좌로 개설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동영상인 걸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. 고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. 거기서는 안 그럽니다. 작게 이렇게 손바닥 요하는 정도 이렇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하여튼 그런 정보를 얻으시고요. 그다음 카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있습니다.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암 관련돼서는 제일 큰 카페인데요. 그거를 검색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 가면은 수많은 그 사례들을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처음에 그게 이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요즘에는 잘 안 갑니다.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 보는 것도 이제는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. 뭐 돌아가셨습니다. 뭐 쭉 하다가 쭉 이렇게 하다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.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영 마음이 불편하고 이래서 안 보게 되는데 사실 초창기 때는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. 간접 체험을요. 그래서 그걸 가입해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딴 때보다 조금 길어졌는데요. 네, 이상으로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